의외로요, 많은 여성분들이 이 몸정을 관과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조금 꺼려지는 그런 분위기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정말 뜨거운 관계 이후엔 정말로 일상 속에서 갑자기 진짜 그게 생각이 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 솔직히 있으실 거예요. 맞죠? 속궁합이 안 맞는데 되게 오래가는 커플? 주변뿐만 아니라 상담에서도 저는 거의 못 봤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남자는요, 본능부터가 육체지향적이거든요. 스킨십을 아예 안 하는데 그 관계가 되게 오래 간다? 그 남자가 뒤에서 딴짓거리를 하고 있을 확률이 진짜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물론 여러분, 남자가 크고요, 굵으면 좋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통계적으로 봐도 많아요. 자, 이런 선천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라도 교감적인 부분에서 느낌도요, 정말 중요하잖아요. 시작부터 삽입부터 하려고 하면 진짜 아프기만 하지 감정적인 교감이 잘 안 느껴지실 거예요. 이 잭스라는 건요, 결국엔 남녀가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을 잘 맞추면 선천적인 것을 뒤집는 느낌을 서로가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포인트만 여러분이 공략해도요, 남자는 여러분을 쉽게 절대 못 떠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남자가 애무나 완급 조절 같은 것이 정말 중요하다면, 여자는 그 남자가 관계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을 더 배려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 배려를 만드는 건요,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어요. 무언가 아쉬움을 토로하기보단요, 이 부분이 너무 좋았다, 이 부분을 좀만 더 해줘, 너무 흥분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정상적인 남자는요, 그 부분에 더 신경을 써요. 왜냐하면 잭스에서 남자의 목적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족시키는 게 정말 최우선 목표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여러분이 좋아야 남자가 더 자신감이 생기고 더 많은 자극을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어떨 때는 조금 아프다, 그래서 조금 더 천천히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정말 필요해요. 우리가 좋으려고 하는 거지 뭐 의무 방어전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상대의 자신감을 깎는 공격적인 말투가 아니라면 저는 무조건 둘 사이에선 이런 부분에서 더 터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상대방도요, 더 애착이 생기고 못 떠나게 되거든요. 당연히 시각적인 부분도 중요해요. 남자든 여자든 조금 더 관리된 몸이 훨씬 더 성적인 매력을 자극하겠죠. 자, 시각적 이야기를 했으니까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요, 남자가 좋아하는 리액션 포인트가 있어요. 관계 중 뭔가 야한 눈빛, 높은 하이톤의 신음, 남자를 꽉 안을 때, 그리고 리드미컬한 그런 서로의 느낌들, 이런 포인트들만 잘 찝어줘도요, 남자는 우리는 속궁합이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자가요, 원나잇 같은 목적이 있으면 당연히 밀어내야 하지만 사귀는 사이에서는요, 스킨십과 관계가 빠지면 그건 그 남자한테 너는 성적 매력이 없다 라고 낙인 찍은 거랑 똑같아요. 실제로 남자는 그렇게 느낍니다. 사랑하면 이것도 못 기다려줘?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스킨십을 하고 싶은 거예요. 결론은요, 무척이나 명확해요. 속궁합이 안 맞는 관계는 절대 오래 갈 수 없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제가 이야기 드린 느낌만 가져간다면요, 웬만한 문제도 참고 넘어가게 하는 강한 포인트가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요, 오래 보는 거예요. 매우 간단해서 오히려 당황스러우시죠? 제가 이 의문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릴게요. 자, 실제로 소개팅과 미팅 또는 단기성 만남과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서로의 가치가 비슷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요, 서로가 각자의 수준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파악해서 상대를 만나기 때문이죠. 이건 누가 이야기해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스스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중요하게 보는 부분들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잘 안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자, 우리가 소개팅을 해줄 때도 그래, 애 정도면 얘랑 괜찮겠는데?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소개를 해주잖아요. 애초에 시작 자체가 오래 본다라는 걸 가정할 수 없어요. 애초에 목적이 명확하고, 소개팅에서 오래 본다라는 거 정말 기껏해야 3번에서 5번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자, 그런데 가끔은요, 외적으로 한쪽이 뛰어나거나 재력이든 뭐든 한쪽으로 이상하게 밸런스가 기울어져 있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정말로 꽤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확히 이런 경우들은요, 90% 이상은요, 둘 사이의 관계가 이미 꽤 오래 본 사이예요. 오래 본다라는 것만으로도 애착이 생기고, 그 애착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적인 것들이 상상 이상으로 많이 무력화됩니다. 특히 서로를 오래 봤던 사이였던 경우, 자, 예를 들면 동네 소꿉친구 같은 경우죠. 단순히 과거의 추억만으로도 상대방에 대한 강한 애착이 생겨요. 미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자이언스가 1968년에 마주침이나 접촉의 빈도가 잦을수록 그 사람 혹은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좋아하게 된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발견을 했어요. 어떤 사람을 의도적이든 우연이든 자주 마주칠수록 우리는 호감과 매력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아셔야 할 게요, 비호감이 호감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요, 비호감 계속 보면요, 더 싫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대를 나쁘게 느끼지 않은 상태, 마찬가지로 상대 역시 나를 나쁘지 않게 보는 상태, 네, 이런 상태라면요,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를 막고 있는 벽들은 서서히 녹여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서로가 서로에게 스며드는 거죠. 자, 우리가 첫인상에서 나쁘지 않은 느낌을 줬다면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얼굴을 자주 보는 사이가 된다면요, 그것 자체로 엄청난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주 이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기회 자체가 주어졌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 남자를 풀리게 만들 것인가,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하겠죠. 이 영상은요, 이미 한 편의 영상으로 찍어서 제가 과거에 올렸었어요. 제가 2번
번 설명드리면 여러분도 한번 보신 내용 또 듣는 거기 때문에 매우 지루할 거니까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 그 영상 링크를 제가 바로 올려놓을게요. 이 영상 이후에 그냥 정말 편하게 봐주시면 됩니다. 핵심은요, 오래 보는 것 자체가 가지는 파급력이 생각보다 크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걸 잘 활용을 하면요, 상대방은 우리에게 강한 애착을 가진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야기해드린 부분은요, 누구나 생각하지만 많이 잊어버리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봤어요. 자, 우리가 문득 일상 속에서 되게 사소하지만 중요한 것들을 되게 자주 까먹고 잊어버리잖아요. 오늘은 그런 포인트들을 쪽집게처럼 찍어드렸습니다. 도움이 진심으로 되셨길 바래요. 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여러분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영상까지 꼭 한번 봐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